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담 미카입니다. 오늘은 영어 사전의 한계를 보여주는 단어 3가지에 관한 것입니다. 영어 책을 읽거나 번역을 할 때 단어가 막히면 누구나 그렇듯이 제일 먼저 사전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전의 뜻을 일일이 대입을 해봐도 도저히 문맥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하는 방법은 일단 네이버에 있는 모든 사전을 클릭해 봅니다. 옥스퍼드, 동아출판, YBM, 교학사 등 나란히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이 기능을 참 좋아합니다. 사전마다 단어의 뜻이 서로 비슷비슷한 듯 하면서도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사전을 편찬하신 분들의 감성이 조금 엿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해결이 안 되면 다음 순서로 포털 검색을 해봅니다. 사전의 뜻과는 다른 최신의 사용에 대한 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런 단어들이 다 기억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3가지 단어를 일단 먼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sensitive란 단어입니다. sensitive는 제가 본 원서에서는 사람 관련하였을 때 98% 긍정적인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보편적인 의미는 세심하고 다소 감성적이고 둔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능력이 있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단어라고 하면 맞을까요? 2%를 뺀 것은 우리나라 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좋은 말이라도 반어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어떤 책에선가 본 적이 있는데 미국인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물었을 때 1위가 센스티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센스티브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옥스퍼드 사전만 빼고는 뜻이 그렇게 긍정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옥스퍼드 사전에는 대표적 의미의 1번, 2번 뜻이 세심하고 감성적인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뜻입니다. 나름 뉘앙스에 신경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동아출판, YBM, 교학사, 슈프림은 하나같이 주요 뜻이 예민한, 민감한, 신경과민의 불안정한, 신경질적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뜻은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긍정적인 뉘앙스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감각의 경우를 빼고 이 단어를 무심코 가져다 썼다가는 원문을 오독하는 수준이 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sensitive가 다소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too sensitive라고 해서 앞에 to를 붙여서 사용을 하더군요. 두 번째, outli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서에도 가끔씩 나오고 책 제목도 본 듯합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집 밖에서 사는 사람, 우리 밖에서 사육되는 동물, 구계자, 문외한 등등입니다. 딱 보면 같은 어떤 뉘앙스가 있죠. 아무리 봐도 긍정적인 뜻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른 존재들과 차별이 되는 어떤 존재인 것 같은데 이전에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뜻으로 사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언젠가부터 이 보라색 꽃처럼 다른 부류들과 다르게 톡 튀어나왔지만 평범한 패턴에서 벗어난 사람들, 즉 보통 사람들의 범위를 뛰어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스티브 잡스처럼 독특한 개성과 이력으로 능력을 발휘한 사람을 지칭하는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되더군요. 사전에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되어 포털을 검색한 결과 알게 된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mindful과 mindfulness라는 단어입니다. 원문 속의 어떤 단어를 찾을 때 이것만큼 많이 찾아본 단어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mind라는 간단한 단어 명사에서 나온 형용사나 명사 같지만 진짜 적당한 우리말을 찾기 힘든 단어 중 하나입니다. 일단 형용사인 mindful의 사전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옥스퍼드를 비롯한 5개의 사전 모두 염두에 두는, 유념하는, 잊지 않는, 주의하는, 정신 차리는, 다 뭔가에 정신을 기울이는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서술적으로 사용할 때는 우리말 표현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유념하여 내 충고를 따르라, 내 충고를 따르는데 신경을 쓰라, 이런 말. 그 다음에 그는 자신이 맡은 일에 신경을 쓴다, 자신이 맡은 일에 주의한다, 정신을 차린다. 서술적으로 쓰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마인드풀이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권에서는 이 마인드풀을 놀랍도록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만 해도 마인드풀로 시작하는 책이 한두 권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돈 앞에도 쓰고
다이어트 앞에도 쓰고 관계나 습관 앞에도 쓰고 종교 앞에도 쓰고 그 외에도 온갖 단어 앞에 씁니다. 이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또 더 난감한 경우는 mindful의 명사형인 mindfulness의 경우입니다.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원래 명상, 주의 깊음 등 2개의 정도의 뜻이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상은 meditation이라는 단어가 있고 주의 깊음은 carefulness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유나 명상 심리서에서 이 mindfulness를 썼다면 이 단어만의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순간 어떤 분이 마음챙김이라는 우리말 신조어를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포트를 검색해보면 mindfulness가 온통 마음챙김으로 나타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마음챙김은 의미가 직접적으로 일단 다가오지 않고, 두 번째, 어감이나 뉘앙스도 우리말답지 않고, 그래서 저는 사용을 잘 하지도 않고 별로 내키지도 않습니다. 마인드풀니스의 뉘앙스는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쓸데없는 과거나 미래 같은 잡생각이 들지 않게 하고 오직 현재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전념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기 때문에 좀 길다고 해도 저는 현재에 집중하기 혹은 순간에 집중하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다음에 또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면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